지난 1년 동안 트럼프가 위협했던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다 나오죠. 당연히 러시아 나오고, 음, 지금 진행된 이란, 그리고 그 직전에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작년에 폭격했고, 시리아, 레바논, 콜롬비아, 니카라구아, 파나마,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한, 어,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입니다. 자, 이제 곧 끝나갑니다. 국방장, 지금 아까 쭉 보신 것처럼 중동 그 이란 전황이 그 아주 파괴적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미국이 급하죠. 이게 그 오른쪽에 국방장관을 질타하는 트럼프의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첫날인데 일단 때려놓고 이란이 바로 굴복할 걸로 알았는데 초반격에 나서서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미군 기지가 타격을 바로 받고 하니까 여기 질책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 전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니까 미국이 테러 전략도 이렇게 별로 없고 하니까 약간 분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국방장관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뜬금없이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뭔가 속장을 네타냐후를 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참도 작전이나 그리고 그 체제 전복을 시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네타냐후한테 미루는 거죠. 끌려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하메네이 암살한 것도 이스라엘이 북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중의 경우에는 이게 역사에서 전범에 대한 재판은 냉정한 거니까 배상금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똑같은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야씨 우리는 공격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란의 핵 개발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 뭐 영내 테러 단체 지원 이런 걸 이제 전쟁 구실로 내세웠는데 그거 싹 빼고 우리는 미국의 뭐 국방부도 이란 핵 개발 저짐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지금 와서 5일 만에. 그리고 루비오는 또 개상망측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는 공격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면 이란이 엄청나게 반격을 할 텐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맞으면 더 이렇게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선방을 때렸다. 진짜 제국의 어떤 아무리 그 망해가는 집안이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희한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미루기 위한.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제 또 슬슬 얘기를 해요. 아, 이란이 아까 핵 개발한 조짐이 없었고 위협도 안 됐다. 사전 타격 조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슬슬 흘려요, 언론에. 트럼프가 밀어붙였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들끼리도 이건 냉정한 거니까 전범을 추적할 때.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개전 초기이고 5일째이고 뭐 이게 보면 일주일 더 갈지 성격상 2주를 더 갈지 그리고 워낙 초강력들이 붙고 있고 서로가 체면도 걸려 있고 피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인 후유증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극적인 타협안을 내놓고 어 저번 작년 12월 12일 연정처럼 6월 달처럼 약속 대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평화협상을 맺을 개연성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다면 봉쇄 당해왔고 경제난으로 작년 원래 이렇게 시위도 벌어졌고 불만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분열 요인도 그리고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지금 아무리 방어전이지만 그 자기 존립에 실존을 건 모든 그 에너지를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리고 언제 핵을 쏠지도 모르고 사실 서로 급해지면 그러니까 타협할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은 더 간다. 가게 되면,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은 아마 심하게 괴멸될 거다. 그래서, 오늘 하메네이 차남이 후계자로 지정이 됐는데, 일성이 그래요.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 복수를 먼저 한다.
아버지 복수, 최고 지도자는 복수죠. 생물학적인 아버지 복수가 아니라 복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이다. 네, 그렇죠. 이 세계 최일의 대의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복수는 뭐 이란의 문제이고, 제일 큰 게 팔레스타인의 해방이고, 세 번째가 중동 전역에서의 미군의 철수라고. 그러니까 아까 쭉 본 것처럼 이미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기지들을 제가 지금 미국이 돈도 없고 뭐 이렇게 8천억짜리 1조 달러 해서 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무수히 한다 하더라도 무수히 걸리겠지만 과연 그 이번에는 이제 도싹을 지역에서 그 미군의 존재를 침략자의 존재를 도려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성을 한 거죠. 이것도 자체로 무서운 표현이죠. 예,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군 사상자는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까지 그 이란의 공식 발표는 물론 이건 뭐 그 블러핑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560명이 죽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560명이 킬드라고. 그리고 오늘은 65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중에 500명이 바레인 해군기지에서 죽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발표에서 볼 때나 4년 동안 그 이란하고 반대자주 진영의 보통 중국이나 조선이나 하고 이렇게 그 대적에 있는 적들의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발표에서 보면 한쪽은 90% 거짓말이고 한쪽은 90%가 진실, 90%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함의나 어떤 블러핑도 심리전도 있는데 근데 둘 다 맞춰보면 이건 진실은 드러나는 거 언젠가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발표나 사상자 수치나 뭐 지금 뭐 120만 이 죽었다는데 실제로 한 20만 되나 그 러시아의 발표나 특히 사상자 같은 민감한 수치에서는 이런 이란의 발표가 보면 이제 90% 이상 맞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그 대공망이 뚫린 상태에서 그 계속 진행이 되면 그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 수치는 아무리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피해 다니더라도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선택은 뭐냐? 제일 그 우선 나오는 게 쉬운 건 그거죠. 아까처럼 중동의 그 국가들 하여튼 동원하고 참전시키고 또 EU, 나토, EU 27개국, 영국까지 28개국, 나토 32개국 참전시키고. 근데 그 나라는 시켜봐야 쪽수만 되지 무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보병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산업 생산력도 별로 없고. 중동은 더더구나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별 힘이 안 되죠. 그러면 뭐냐, 마지막 유혹은 핵으로 가는 거죠. 전술핵으로. 아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게. 근데 미국은 아마 힘들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왜냐하면 일단 조중러가 3대 핵강국이 전략적인 억지력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푸틴하고 트럼프 사이에도 어떤 무게가 있을 거고 깨지더라도 핵을 쓴다는 거는 미국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터뜨린 최초이자 마지막 그 핵 전범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21세기의 핵 그 억지력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은 쓸 수 없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것도 비핵 보유국을 상대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시온주의 어떤 악마성, 광기 이런 것들은 자기는 유일주의, 예외주의 뭐 모든 걸 해서 지 맘대로 강간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애들 죽여도 괜찮고 다 사면 받는 거니까. 근데 삼선 옵션이라고 있어요. 얘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실존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그 위협에 처할 때는 아무데나 핵을 쓸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그 대상은 전 세계다. 그 중동의 이란이나 뭐 이런만이 적대국만이 아니라 서유럽까지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삼선 옵션이. 사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삼성 옵션이라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뭐그 필요할 때 전문에서 파일에서 보시고요. 시간 많이 되면 2시간 되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아까 시간이 그, 이란의 편이다. 버티는 것만 해도 이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오늘 최고 지도자 목립되기 전까지 사실 그 임시 대행 최고 책임을 진 나리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계속 야 이란이 우리한테 협상하려고 한다 뭐 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딱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짧은 말로 다른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절대 이번에는 우리를 도려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하고 달리 우리는 장기전에 준비되어 있다. 아주 짧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하메네이를 암살하면서 이렇게 전쟁의 판돈을 키워버린 미국이 평화 협상에 돌아오려면 엄청난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게 팔레스타인 의제든 아니면 영내 미군의 청소든 아니면 그 이상의 전쟁 배상금까지든 그럴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그 이란의 역사는 최소한 6천 년이고 그중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역사만 해도 2,500년이다. 그 사이에 이란은 알렉산더, 십자군, 징기스칸 이런 그 모든 제국의 무덤을 만들어 왔다. 침공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근데 오른쪽에 러시아 국가안보리 부의장이죠. 메드베데프. 지금 저기 한때 푸틴 대신에 대통령 대역이지만 대통령도 했고 지금 러시아의 가장 강경파죠. 푸틴은 부드럽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얘는 뭐 유럽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얘들 빨리 타협 안 하면 1년 뒤에는 핵으로 쓸어버려야 된다고 지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 역사가 아까 250년이었죠. 249년 가면 250년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2,500년이 됐다. 그래서 어,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Let's see what happens. 시간은 일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란은 이길 필요가 없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전쟁을 상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비용 면에서든 타격 면에서든 그렇게 하면 된다. 지연시키고 분열시키고 고갈시키면 된다. 그래서 전략적인 장기전으로 지금 참으면서 고통을 자기 살을 내주면서 버티고 있다 이라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번에 서거하신 하메네이 그 잠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성공하고 프랑스의 망명적이던 호메이니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집권하는데 호메이니가 89년도에 서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이제 후계자로 통치하는데 이 양반 그 8년 동안의 그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이란 혁명에 참여했었고 8년간 이라크 전쟁 때도 대통령 역할을 했었고 89년도에 최고 지도자로 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들하고 순교를 직감하면서까지 집무실을 지킨 그런 지도자이죠. 근데 요번에 아마 이거는 소학교에서 죽은 여자 아이들 1학년부터 7세부터 12세까지 알라의 품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뭐 AI가 만든 것 같은데 언젠가 여자 아이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한 아이의 질문에 뭘 하면 좋을 거야 하니까 그랬대요 하메네이가 한 80세까지 열심히 과학자로 살고 그리고 80세에 순교해라. 그러니까 무슬림의 생사관이 자연 수명을 그 정도로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어쨌든 그 혁명을 수행하면서 암살 여러 번의 위협을 받고 오른팔이 이렇게 다쳐서 마비가 됐대요. 평생을. 근데 평생 요번에 부인이 같이 순교했는데 지금 부인한테 평생 물 한 잔 부탁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규율 이런 게 좀 독특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는 전쟁 첫날에 1호기가 독일로 도망갔죠. 네타냐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은 네타냐후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왜 일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개전 발표된 날 트럼프는 백악관 상황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말하라고 별장에 골프 골프 별장에 지하에서 개전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의 어떤 생사관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르죠. 저는 재작년에 호메인이 35주기 때 추모제 때 이란 갔다가 호메인이 영묘에서 전국에서 온 수천 명의 이란 그 이분들하고 같이 한 2, 30m 거리에서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땅에 미칠 영향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동맹으로 사는 거는 어떤 지정학적인 필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권, 우리 국익에 맞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동맹이, 누구든 지켜주려고 생각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거다. 예. 그리고 주변과 조화롭게 호혜평등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안보이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급속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는 맞지만 그 이상으로 빠르게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더 이렇게 예, 건강하게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 저는 그 영국이 왜 그 군사 기지를 안 내주려다가 내줬다 그러잖아요. 예. 다른 유럽들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참가를 할까요? 지금 그 EU나 나토 국가들은 거의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 변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하메네이 암살에 대해서도 별다른 그냥 별다른 반응을 안 내놔요. 그러니까 그냥 음, 침묵하고 있는 정도죠. 근데 이란이 선방을 날린 게 두바이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독일하고 프랑스 캠프하고 평화해주군 막사를 1차로 손을 봤어요. 공격을 했어요. 음, 이틀째인가. 음, 그러니까 이게 경고죠. 음. 그러니까 영국, 독일은 어, 나서지 말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함부로 하면 똑같이 음, 미군 음, 기지처럼 깨진다. 그리고 명확히 이라는 공표를 했어요. 외국군, 미국의 침공 경로를 열어주거나 기지를 대주거나 협조하는 나라는 음, 적극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음, 프랑스의 샤를 두골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는데 지중해 들어오다가 내뺐고 방향을 음, 돌려버렸고 독일도 지원을 하려다가 지금 응거주춤하게 있는 상태고 음. 영국만 키프로스의 군사기지 가까이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바로 너머에 티르키예 밑에 지중해 동지중해에 있으니까 어, 미국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이제 거기죠. 거기 안 쓰면 저 인도양에 영국 지금 조차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가려면 배가 가는 데만 사흘 반이 걸려요. 음, 지금 요번에 바레인의 오함대 사령부가 깨진 게 완전 전파된 게 음, 미국 군함들이 호르무즈에 지금 진입도 못하지만 음, 그 유지보수하고 병참 보급받고 뭐 하려면 항구에 붙어야 되는데 음, 그게 지금 그걸 하려고 해도 디에고 가르시아 갔다가 오려면 뭐 가서 보급받고 오려면 한 달, 2주일 걸리겠죠. 언제 음, 싸워요? 그때 싸움 끝날 음, 텐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 기지들의 중요성이 큰 겁니다. 근데 이번에 미군이 이제 그런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가 중요한데 지금 음, 일부 미군 살아남은 전투기들이나 그 배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 있으면 이미 영국은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 이란의 합법적인 목표가 되고. 그래서 유럽 나라들 아까 스페인처럼 발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아까 스페인이 발을 빼니까 공룡급유기가 미국이 독일로 옮겨가는 치욕을 당하고 트럼프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직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너희하고 거래 통상 다 끊어버리겠다. 무역을 끊어버리겠다. 트럼프 음, 하도 열받아. 워낙 또래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군사기지 않는다고 스페인하고 갑자기 모든 교육을 끊어버리겠다. 확인해 내봐야 됩니다. 근데 전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란의 어떤 존재감, 음, 군사적인 존재감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미사일 전력은 그리고 아직 조선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아직 세계에 보여주지 않은 그리고 쓰지 않은 음, 무기가 많이 있다고 음. 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기도 하고. 예. 네,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그 아, 공지해드렸듯이, 네네. 말하고 질문할게요. 네네. 말씀하셔서. 별 말씀 아니고요. 저 공지 아까 해드렸는데요.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좀 짧으니까 혹시 질문 못하신 분들은 텔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문준영님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별건 아니고 그 일단은 이란이 얼마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최근 강의하던 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란이 그 터키 쪽에 그 영공 침해랑 이런 걸로 좀 그 해갖고 지금 관계가 좀 터키랑 악화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이게 이란전에 혹시 변수가 될까요? 그럴 만한 이런 점이 궁금해갖고. 예, 예. 예. 첫 번째,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는 아직 이란은 방공망은 많이 안 깨진 것 같고요. 물론 미국, 이스라엘이 5일째 한 전국 천여 군데를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란도 상당히 피해는 많겠죠. 지금 확인되지 않는. 그렇지만, 아까 이란 지형을 봐도 그렇고, 산맥 지하에 거의 한 500m씩 뚫어서, 이렇게 생존 인프라나 군사, 이렇게 기지, 미사일들을 다 많이 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데는 아마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또 공격 차원에서도 지금 미사일하고 드론 생산을 계속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걔들이 찾아내서 파괴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설에는 어제 어딘가 발표는 미사일을 25만 발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 허풍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전국에 이제 25개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 미사일 도시에 지금 뭐 거기 막 한 미사일 도시 하나가 30km 막 이렇게 돼 36km 끝을 알 수 없는 동영상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규모가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 160만 평방킬로미터의 어떤 영토에 4,000m, 5,300 밑에 다 숨어 있으니까, 아무리 미국이 B2로 가서 이렇게 파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뭐, 미국은 뭐 미사일 생산량, 오늘 미국이 급하니까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이런 것들 CEO들 불러서 또 이렇게 조편 모양이에요. 뭐, MD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공격용 미사일이든 빨리 만들려고. 근데 이게, 히토류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칩이나 그 다음에 금속 등등 생산 체계 라인이 없는데 금방 한다고 되나요? 그리고 독점 군수기업들이 이 전쟁 며칠 만에 끝날 때 어쨌든 끝날 텐데 어쨌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 갑자기 뽕 금방 늘릴 수도 없지만 군수 라인을 늘려놨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 적자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국방 산업의 이렇게 공급망 생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튀르키예 관련해서는 튀르키예가 아무리 박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의 옛날에 술탄을 꿈꾸는 거기도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이었고 그리고 에르도안도 그런 꿈을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두대 걸쳐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나토 2위의 군사 강대국으로서 자기들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전략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다. 물론 이스라엘에 석유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팔레스타인 이웃과해법이나 독립 이런 것들 계속 지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학살을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란에 대해서 충분히 자의적인 어떤 방어를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이란 편을 억수로 많이 들어요. 어제 오늘 성명도 그렇고 에르도안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란에 약간 치우친 경도된 그런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굳이 뭐 적대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제 미국이 유럽의 한 5개 국가에 한 100여 개의 전술핵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에도 인시릴리크 기지라고 있어요, 남부에. 거기에 이란이 어떤 이유로 미국을 도왔는가 하여튼 공습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나중에 그게 오보였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아직 튀르키예는 안 건드리고 있어요. 튀르키예는 워낙 군사력도 강하고 한 국가 실제로 엄청 크니까 중동의 걸프 왕년들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굳이 또 전선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이란과 터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